네, 종목에 대한 이슈로 오늘은 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안에서 지수는 오늘 간밤에 좀 쉬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종목들 안에서도 뭐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또 시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진짜 전략으로 함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창 김우식 고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맨날 디커플링 얘기하기도 이제는 지쳐요. 네, 그렇죠. 네, 뭐 우리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3천선을 좀 지지를 해줄만 하면 또 이탈하면서 네. 최근 들어서 계속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약한 이유 어디에서 좀 찾고 계세요?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시작 전에 환율 사태 보셨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자료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워낙 투심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뭐 시스템 오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막 1,200원 20분 이상 뛰니까 그건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죠. 장 전에. 네. 그렇죠. 난리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도 놀래가지고 막 뒤져보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북한인가, 미국 쪽, 중국 쪽, 한국 우리 내부 뭐가 흥다가 잘못됐나 다 뒤져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환율만 그랬었잖아요. 우리 환율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겁을 먹은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매도하신 분이 분명히 오전에 계실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 투심이 흔들려 있는데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흔히 미국과의 어떤 디커플링 얘기하잖아요. 디커플링이란 용어 자체가 이제 커플링의 반대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와 국가 간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때 글로벌 정세와 또 특정 국가가 다르게 움직일 때 이걸 우리가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디커플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커플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합니까? 실력이 다른데. 느낌은 뭐냐면 이건 실력이다. 그들이 올라가는 지금 승승장구 물론 테슬라는 또 한번 부러졌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실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씁쓸한 뒷맛이 있죠. 우리도 뭐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내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국내 수급, 내부의 수급을 잠깐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가 문제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 세력은 개인 투자자, 작년에 승승장구했죠. 이 시장을 이끌었고, 그다음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우선 작년에 우리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그 개인의 투자 자금을 보시면은 완전 소강 상태입니다. 고객 예탁금이죠. 이게 작년 2020년 3월에 보시면 그때부터 폭증을 한 게 보입니다. 이제 동학개미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폭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70조를 넘어가면서 2021년 올해 1월에 피크를 정점을 찍습니다. 이때가 삼성전자 96,000원 갈 때예요. 포모 현상이 나오면서 그때 피크를 찍고 나서 공예탁금 보십시오. 그대로 내려앉아 있지 않습니까? 축 처져 있고 한 63조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작년에 시장을 땡겼던 외국인이 팔든지 기관 팔든지 내가 앞장서서 땡기겠다 했던 그 세력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기관과 외국인인데 기관 쪽은 사실 뭐 여러 자금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투신권이 상당히 중요해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이 중요한데 투신권이 중요하죠. 그 투신권이 최근에 뭘 하고 있는가? 사실 왜 투신이 파느냐, 왜 안 사느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 다 개인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 들어가야 그걸로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6개월간의 펀드 자금 유출을 보면은 그래도 빨간 막대가 이제 매일 이제 돈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고 파란 막대가 나온 건데 누적으로 보니까 6개월간 그래도 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오, 제법 좀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러면 투신권이 만약에 1조 원 자금이 들어왔는데도 매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건 배신이죠. 네. 배신이지 않습니까? 추이를 보니까 사실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거래 수급 동향인데 6개월 동안 뭘 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만 샀어요, 역시. 우리 예상대로. 외국인이 23조.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이제 기관이 거의 5조 이상을 매도를 했거든요. 뭐야 이거? 아까 돈 들어온 거 어디로 저 빵 사 먹었, 떡 사 먹었습니까?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사고 기관 팔고 외국인 뭐 대규모로 파는데 요 기관을 뜯어보면은 누가 팔았냐를 보니까 이겁니다. 연기금이죠, 뭐. 연기금이에요. 기관 5조 4천억 매도 나가는데 5조 1천억의 매도가 연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이. 연기금은 뭐 하는 걸까요?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수가 만약에 3,000 이상, 3,200, 3,300 가게 되면은 목표 타겟으로 하는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털깎이식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요 부분이 좀 아픈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데 오히려 연기금은 또 환매가 없어요. 연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그 돈이지 않습니까? 매달 들어가는 환매가 없는 유일한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본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환매가 나와서 파는 게 아니고 이건 본심인 겁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좀 아픈 거고 그러면 연기금이 도대체 뭘 팔고 있나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뭘 사고 뭘 팔고입니다. 여기 사는 쪽에 보면 크래프톤, 뭐 삼바, 하이브, 카카오페이, 신규 등록주도 있죠.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은 일정 비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의무적으로 사는 느낌이 좀 있고 사는 쪽은 파는 쪽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3조 6천억에 SK하이닉스가 6천억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 판 거죠. 네, 그럼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넘버 1, 넘버 2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을 연기금이 팔고 있어요. 이건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어떤 느낌도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네. 비율을 하우스 뷰가 안 좋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 팔고 있는가 명확히 나오는 것이고 이런 수급을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 사고 있지만 요 부분이 대단히 좀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요건 제가 거래소를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거래소 땡겨야 될 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인데 안 땡기고 있죠. 코스닥 좀 보자고요. 코스닥은 누가 보통 땡깁니까? 거래 비중 모든 면에서 포지션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끄는 시장이 그렇죠.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10월부터 해서 개인이 안 사요. 예, 10월, 11월 보시면은 정체된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등락만 있고 그동안 열심히 샀었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도세 문제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안 사니까 못 가는 거고 코스닥이 열심히 땡겼던 개인이 열심히 땡겼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억이 종목당 10억이 넘어가면 내년부터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세금 내야 돼요. 그 누가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때려버리고 이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수급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을 땡길 만한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수급 외에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지금 뭐 인프라 관련 법안 통과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 모멘텀이 그나마 있잖아요. 땡기는 게 있고 바이든 정부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출범하면서 지금 대규모 또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어차피 뭐 시진핑 뭐 일당 독재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정책 모멘텀을 펼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거래소 일봉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건 제가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건 시장을 지금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차피 맞지도 않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그 방향에 맞게 빠르게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2,900은 안 깼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안 깼으면 좋겠다. 이건 낙동강 전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웬만하면 깨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건드릴 경우에는 뭘 해야 될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2번 시나리오가 지금입니다. 3,000포인트 전후에서 그냥 옆으로 기는 거. 아직까지는 여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지금 희박하지만은 기술적 반등이 한 3,100포인트까지 반등 나오는 것. 뭐 3번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이건 당연히 낙폭 과대주고 2번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이건 지수가 정체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종목 장세.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왜냐면 가는 종목이 없으니까 네. 가는 몇 개 종목에 온 세상에 그냥 우주의 길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쪽은 날아가 버리고 나머지는 다 침체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번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는지 그 종목을 찾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는 장, 횡보하는 장에서는 결국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난세에서 영웅이 탄생한다고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그 딱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종목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넣고 빼셨을까요? 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올려서 이제 이렇게 표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왕이면 좀 좋은 종목 많이 소개시켜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많은 종목을 잘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야구 한창 또
가을 야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야구 잘 보시면은 그 감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잖아요. 주전 선수가 잘할 때 그 선수를 바꿉니까? 안 바꾸. 절대 안 바꿔요. 왜 잘 나가는 주전 선수를 놔두고 굳이 검증 안 된 후보 선수를 바꾸냐고요. 필요 없다고요. 가는 장, 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그 종목을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 조금 한두 번의 실수가 있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는 믿어줘야 돼요. 지금은 그 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후보 후보 검증 안 된 종목을 넣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목들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종목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죠. 지금 SM 하이브 이슈 발생하고 있고 사상체육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주 뭐 어제 첨보 10% 급등해버리고 대전자재로 계속 기록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종목 하나 추가한 건 MC넥스 하나만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앞서서 MC넥스 관심주로 갖고 나오셨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MC넥스 이제 조금씩 얘기 나와요. 아 그렇죠? 지금. 네. 네, 뭔가 중복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요? 시장에 조금씩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MC넥스에 뭐 크게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MC넥스에서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면 다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한참 얘기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1월 초잖아요. 원래 그때는 다 들고 있는 겁니다. 제발 내 거 사주세요 하고 다 들고 있어요.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TV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진짜예요, 이거는. 예, 다 들고 있으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살 같고. 사람들은 없고 이제 다 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럼요. 삼성전자가 안 가는 이유가 다 들고 있고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씩 얘기 나오는 건 괜찮은 거네요. 아, 그럼요. MC넥스는 다행히도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나왔습니까?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이브는요? 하이브 요즘 다 들고 있는 종목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 들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네. 많이 얘기 나오는 종목과 실제로 사는 종목은 달라요.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은 개인 투자들이 오히려 못 사요. 지금 무서워서. 그런 건 계속 다 질주하는 것이에요. 요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뭐 현금 비중 제가 5에서 20%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날 것 기회를 잡는 게 좋잖아요. 현금 비중 수익 안 나신 분들 많이 가져가는 게 좋고 수익이 잘 나는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는 현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잘 나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 최대의 화두는 잘 아시다시피 뭐 위드 코로나, 메타버스, NFT 말이지 않습니까? NFT는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게임, 콘텐츠, 엔터 최적화되어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2차 전지 이런 기업들만 움직이더라. 어제도 보시면은 NFT 한다 그러면은 다 급등해요,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예전에 LED가 한창 유행일 때, 줄기세포가 한창 유행일 때 온 동네방네 회사들이 자기네 정관에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도 LED 합니다. 우리도 줄기세포 합니다. 나중에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NFT 사업 진출한다는 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니까. 특히 요거 좀 보시면은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대세라는 건 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찍은 거라서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마찬가지 흐름일 것 같아요. 네. 로블록스가 40% 급등했죠. 실적 때문에. 대표주 아닙니까? 그죠? 요 차트 딱 볼 때. 그리고 전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페이스북인데 감동 받으셨어요? 예. 주가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메타. 얼마나 페이스북이 이 사명이 뭐 물론 페이스북의 사명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메타 플랫폼제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북은 사실 위기거든요. 광고 수입이 사실 주력인데 이번에 그 개인정보 관련 보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이 오니까 회사의 사명까지 바꿀 정도로 이 큰 기업이 회사 몸을 바꿔버려요. 그냥. 아, 이건 진짜 감동적이었다. 과연 우리 대형사들이 이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너무 부러웠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페이스북의 칩을 인수하면서 결국은 다 메타버스 관련주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은 메타버스가 분명히 지금 시대적인 대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NFT도 마찬가지고 종목들이 너무 지금 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관련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다 갖다 붙이니까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밸류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단계고 그리고 이제 좀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그 종목들은 메타버스나 NFT를 한번 떼서 한번 보십시오. 그 기업을.
그걸 싹 떼고 봤을 때 그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온리 그거로만 달린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주가가 너무 과열되고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SM과 하이브가 있는데 얘들이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메타버스 NFT 관련주다. NFT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SM도. 하이브는 그 지난주에 그걸 발표했고 두나무. 그다음에 두나무와 함께 네. 발표를 했고 SM도 어제 NFT 진출을 네, 사업 네. 진출을 발표를 했어요. 이수만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 판다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는 잘 나가니까. 네. 어쨌든 그 아티스트들의 콘텐츠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어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엔터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NFT로 간다는 것은 정말 최적화된 흐름을 보이는 것이고 SM은 오늘 또 메타버스 관련 자회사인 DOU가 디어유. 상장을 합니다. 따상 갈까요? 따상 예상해요.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 대세 중에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따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SM과 하이브는 지금 뭐 대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이브도 따블라고 SM도 따블라고 더블 이상 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만 보면 안 되고 항상 실적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실적이 여기 있는데 주가만 혼자 이렇게 올라가면 점점 비싸지는 건데 실적과 주가가 같이 움직일 경우 이건 밸류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엔터주들은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딴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전자 재료라든지 첨보 같은 경우 어제도 뭐 급등하고 날렸는데 물론 테슬라가 부러지는 모습은 뭐 또 머스크가 또 한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루시드나 지금 또 이런 관련 회사들이 경쟁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리비안이 상장을 하고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소재주들,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대세다. 만약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물론 뭐 따라 10% 올라가는데 그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종목 정도는 최소한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굉장히 외로울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조정받을 때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NC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논란은 많아요. 뭐 이것저것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목요일 실적 발표가 있고 컨버런스 콜이 있는데 남들 다 NFT 한다 그러고 다 한다 그러는데 얘는 조용하잖아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1차적인 성공은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논란이 말이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불안하실 건데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NC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가 전 저점을 깨지 말 것. 이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버 혼잡도라든지 수치가 중요한데 그다음에 구글 랭킹 지금 매출이 1위거든요. 이걸 네. 지켜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좀 내용적인 측면인데 뭐 안에 서버 내 경쟁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인데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요 세 개만 뭐 괜찮다 그러면은 내일 컨퍼런스 콜 보시면서 천천히 보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MC덱스를 하나 추가한 것은 요즘 워낙 또 이 관련 메타버스 얘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가 지금 대세인데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테슬라에서 하는 게 뭡니까? 자율주행차. 애플카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 전기 자율주행차. 그러면 우리 그 자율주행차에서 핵심되는 눈이 뭡니까? 눈. 그 앞을 보는 게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카메라 모듈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자동차 전장 쪽의 사업이 조금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XR 기기 같은 경우 기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카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 수요도 메타버스가 발달될수록 그 관련 하드웨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MC넥스가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서서히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입지는 하고 있으니까 뭐 유심히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뭐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좀 수익 내는 법, 특히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관련된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고 개개별 기업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식창에서 9시부터 네. 모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놀러셔도 되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으로 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